새벽 5시. 민호는 할머니가 밥솥 뚜껑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쓱.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좁은 반지하 원룸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민호야, 일어났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할머니. 민호는 이불을 젖히며 일어났어요. 2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정말 초라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머니 옥수는 손자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어요. 새벽 청소부터 저녁 식당 설거지까지. 하루 3군데를 돌며 일하셨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깊어진 주름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어요. 밥 차려놨다. 어서 나와서 먹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지만 어디선가 피로가 묻어났어요. 민호는 느릿느릿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부스스한 머리, 피곤한 얼굴.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민호야, 빨리 와. 네, 금방 가요. 민호는 대충 얼굴을 씻고 식탁으로 향했어요. 식탁에는 어김없이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무말랭이. 어서 먹어라. 시식기 전에 할머니는 민호의 앞에 숟가락을 놓아주셨어요. 민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민호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이고, 우리 민호가 요리사 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쉬겠니? 할머니는 민호의 빈 그릇에 밥을 덮어주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 민호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민호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요리학원 수강료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기꺼이 내주셨어요. 우리 민호 꿈 이루게 해주겠다면서요. 민호는 김치를 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요리학원에서 만나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여유 있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비싼 재료를 써가며 연습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반면 민호는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실습비를 아끼려고 조별 과제에서도 항상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요리학원에서 이탈리안 수업이 있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썼어요.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워와서 할머니한테도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그런 것보다 우리 집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의 요리는 분명 정성스럽고 맛있었어요. 하지만 요리학원에서 배우는 화려하고 세련된 요리들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어요. 민호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학원 가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할머니는 민호의 가방을 챙겨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배워와. 네, 할머니. 민호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할머니는 벌써 설거지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구부정한 등이 더욱 작아 보였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자신이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
할머니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을까? 전철에 몸을 맡기며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런 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요리학원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민호야, 안녕. 같은 반 학생 준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준수는 부모님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오늘 파스타 수업이라며 기대된다. 준수는 신이 난 듯 말했어요. 집에서 이탈리아산 올리브 오일 가져왔어. 같이 써. 고마워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은 그런 걸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젊은 셰프 강사가 앞에 섰어요. 오늘은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강사는 재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의 기본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좋은 재료를 쓸 돈이 없으면 어쩌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요리를 배울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말고 진짜 고급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요즘 누가 그런 촌스러운 음식 먹어요? 우리는 세련된 요리를 배우러 온 거잖아요. 민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라는 말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는 집에서 매일 먹는 할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하, 그렇죠. 오늘은 정통 이탈리안을 배워봅시다. 강사도 웃으며 동조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고 맛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촌스럽다고 할까요? 실습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비싼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재료를 다뤘어요.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살 돈이 없었거든요. 민호야, 너무 조심스럽게 하지 마. 준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요리는 과감해야 해. 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과감할 여유가 없었어요. 실습이 끝나고 시식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파스타는 모두 그럴듯해 보였어요. 민호의 파스타는 소스가 좀 묽었어요. 재료를 아껴 써서 그랬어요. 민호 거는 좀 아쉽네. 강사가 말했어요. 다음엔 재료를 좀 더 넉넉히 써봐. 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의 요리가 맛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고 정성스러웠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촌스러운 음식일 뿐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반지하 집이 보였어요. 작고 초라한 집. 하지만 따뜻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해진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우리 민호 왔구나. 어서 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오늘 뭐 배웠니? 파스타 만드는 법 배웠어요. 그래, 대단하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민호는 할머니에게 요리학원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학생들이 할머니 요리를 촌스럽다고 했다는 말을. 할머니, 저 친구들이 소개팅 주선해준다고 하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요리학원 선배가 좋은 집안 딸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집안도 좋고 예쁘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우리 민호가 장가를 가게 생겼네. 할머니는 손을 비비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가 뭐라도 해줘야지. 하지만 민호는 할머니의 기쁜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그 집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을 받아들일까? 그 집은 어떤 집이니? 할머니가 궁금해 하셨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신대요. 아이고, 그럼 잘 사는 집이구나. 할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어요.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 민호는 할머니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는 민호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떠주셨어요. 민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요리학원에서 먹은 어떤 요리보다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맛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민호야,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보이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소개팅 언제 하니? 2주일 후에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 줘야지. 할머니는 벌써부터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고 계셨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할머니 음식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 밤, 민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의 불빛들이 유독 멀게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할머니와 함께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요리 실력으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무수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계셨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평생 고생만 하신 얼굴. 자신 때문에 고생하신 얼굴. 민호는 다짐했어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할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어요. 새벽이 되자 할머니는 또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까지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셔야 할까? 언제까지 자신은 할머니에게만 의존해야 할까?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아침이 밝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소개팅은 잘 될까? 할머니는 괜찮을까? 걱정과 불안이 민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래도 민호는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요리학원으로 향했어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주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드디어 소개팅 날이 되었어요. 민호는 새벽부터 잠이 깼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민호야, 오늘이구나.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긴장되니? 조금요.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괜찮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착한데 누가 안 좋아하겠니? 할머니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상대방은 강남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 서연이었어요. 만날 장소는 그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었어요. 민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사주신 거였어요. 우리 민호 정말 멋지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자신감 가져라. 우리 민호가 최고야. 네, 할머니. 민호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비싼 차들. 다른 세상 같았어요. 역에서 내려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요. 리스토란테 델 소렌토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민호는 레스토랑 앞에 서자 주눅이 들었어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유리문에는 금색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간판도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한참 망설였어요. 과연 자신이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될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띵동. 문이 열리며 은은한 종소리가 났어요.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렀어요. 와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웨이터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민호 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서연은 우아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긴 머리, 큰 눈, 우아한 자세. 파리에서 요리를 배웠다는 그녀는 요리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입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연은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테이블도 고급스러웠어요. 하얀 테이블보, 반짝이는 식기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여기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재료들로만 요리를 하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위축되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재료라니. 얼마나 비쌀까요? 민호 씨는 어떤 요리를 전공하세요? 서연의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전공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저는 아직 기초를 배우고 있어서. 민호는 머뭇거렸어요.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 먹는 소박한 음식들이 떠올랐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기초가 중요하죠. 저도 파리에서 3년 동안 기초부터 배웠어요. 서연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파리에서. 민호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은 고작 몇 달 동안 동네 요리학원을 다닐 뿐인데 메뉴를 보니 모든 게 이탈리아어였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파스타 하나가 2만 원이 넘었어요. 민호는 가장 저렴한 걸로 주문했어요. 저는 마르게리타 피자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색깔도 곱고 모양도 아름다웠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어요. 맛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할머니 음식 같은 따뜻함이 없었어요. 어때요? 맛있죠? 서연이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지는 않았어요. 식사 중에 서연의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서 사장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이분이. 아빠. 민호 씨예요. 서연이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민호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서 사장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요리를 배운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 출신이지? 서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일반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서 사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요리학원. 서 사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 사장의 말은 마치 민호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처럼 들렸어요. 진짜 요리라는 건 예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도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파리에서 3년 동안 배웠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서연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너무 단조롭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의 음식을 떠올렸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모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단조롭고 발전이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한국 전통 음식도 나름의 깊이가 있지 않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모던하고 세련된 요리를 추구하거든요. 서 사장도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시대에 뒤떨어진 음식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어야 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의 음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거라고? 소개팅은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내내 위축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서연이 예의상 말했어요. 저도요. 민호도 억지로 웃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서연이 말했어요. 다음에는 민호 씨 가족도 만나 뵙고 싶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가 그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반지하 원룸, 해진 옷들, 그리고 소박한 음식들. 모든 것이 걱정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문자를 받았어요. 서연에게서였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민호는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서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요리도 잘했어요.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니? 잘 됐니?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괜찮았어요. 민호는 대충 대답했어요. 그 집딸은 어떤 애니? 예쁘고 요리도 잘해요. 아이고,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할머니는 벌써부터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고 계셨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할머니, 그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그래, 그럼 할머니가 더 잘해줘야겠네. 할머니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우리 민호 부족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며칠 뒤 있을 만남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왔어요. 민호야, 이거 봐. 오늘 나온 싱싱한 배추야. 할머니는 배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김치 담가서 가져가자. 할머니, 괜찮을까요? 민호는 걱정스러웠어요. 그들이 할머니의 김치를 좋아할까? 왜? 우리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할머니는 자신만만하셨어요. 정성껏 담근 김치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니?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모든 과정이 정성 그 자체였어요. 할머니, 혹시 그분들이 할머니 음식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민호의 걱정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음식에 무슨 이상한 게 있니? 할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정성껏 만들면 다 맛있는 거지. 할머니의 순수한 자신감을 보며 민호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서연과 그 가족들이 할머니의 음식을 어떻게 평가할지,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잡채, 김치전,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모든 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음식들을 바라보셨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정성을 보며 감동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마침내 약속 날이 다가왔어요. 민호는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드리려 했어요.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민호가 새 블라웃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할머니는 이게 편해. 할머니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요리할 때는 앞치마가 있어야지. 민호는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앞치마에는 온갖 음식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요리를 하며 생긴 흔적들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앞치마였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다는 거니? 우리 민호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가 다 잘할 테니까. 민호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그들을 만나러 가야 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서연의 가족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장소는 서연네 집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그 집은 민호가 지금까지 본 집 중 가장 화려했어요. 와! 민호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며 감탄했어요. 높은 담장, 잘 정돈된 정원, 그리고 경비원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큰 보자기에 싸서 들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잡채, 김치전,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민호야, 무겁지 않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호는 할머니의 보자기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1층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구나. 할머니는 신기해하셨어요. 할머니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이 나타났어요. 오늘은 더욱 우아해 보였어요. 비싼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안녕하세요. 민호와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현관에서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비싼 그림들.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정말 멋진 집이네요. 할머니는 솔직한 감탄을 내뱉으셨어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더욱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커다란 소파, 대형 TV,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소파가 너무 폭신해서 깊숙이 빠져들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소파는 처음이야.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서연이 할머니의 보자기를 보며 당황한 듯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온 반찬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때 서연의 어머니 박 여사가 나타났어요. 40대 후반의 박 여사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수수한 차림새와 낡은 앞치마를 본 순간 박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오시다니.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머니를 모욕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참, 음식도 좀 준비해 왔어요. 할머니가 보자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박 여사가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았어요. 그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박 여사가 코를 찌푸리며 물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음식을요? 박 여사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우리는 웨스턴 음식만 먹는데.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건 민호만 먹으면 되겠네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의 태도는 계속 차가웠어요. 서 사장도 거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서 사장의 질문에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청소 일이랑 설거지 일을 해요. 할머니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호 키우려고요. 그 순간 서연 가족의 표정이 극도로 냉랭해졌어요. 청소부라고요? 박 여사가 경악한 듯 물었어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우리 딸이 청소부 손자와 결혼을요?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일은 귀천이 없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정직하게 벌어서 민호를 키웠어요. 정직하게. 서 사장이 비웃었어요. 청소부가 정직한 일이라고요? 그럼요. 떳떳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서 사장이 일어서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서 사장의 말에 민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우리 딸은 파리에서 요리를 배운 전문가예요. 서 사장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이런 수준과는 맞지 않아요.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민호 씨는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 사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요리학원, 그런 곳에서 배우는 게 요리라고 할 수 있나요? 서 사장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어요. 진짜 요리는 예술이에요. 서 사장은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집안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박 여사도 거들었어요. 이런 촌스러운 음식들. 박 여사가 할머니의 음식을 보며 혀를 찼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박 여사는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냄새도 심하고 모양도 영 별로네요.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온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는데. 그래도 한 번 맛은 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연 가족 중 아무도 할머니의 음식에 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성. 박 여사가 비웃었어요. 이런 걸 정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만 먹는다고요. 서연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정말 죄송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어요. 이런 음식은 잘 안 먹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웃으려고 애쓰셨어요. 그래도 한 입만. 아니에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순간 서 사장이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서 사장이 단호히 말했어요. 우리 딸과는 너무 격차가 커요. 서 사장은 할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도 이해하시죠? 그 순간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할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민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됐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우리 그냥 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음식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할머니. 민호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어요. 괜찮다, 민호야.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박 여사의 말에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렸어요. 가자, 민호야. 할머니와 민호는 서연네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보자기를 꽉 안고 계실 뿐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할머니, 민호는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민호한테 누가 되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민호는 할머니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할머니는 보자기를 꽉 안고 계셨어요.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 할머니, 우리 집 가서 맛있게 먹어요. 민호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보자기를 풀고 음식들을 꺼내셨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없나?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정말 촌스러운 건가? 아니에요. 할머니. 민호는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소리 없이 우셨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를 이렇게 상처받게 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기운이 없으셨어요. 할머니, 아침 안 드세요? 아니다. 할머니는 배가 안 고프다. 할머니는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는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요리를 할 때도 힘이 없으셨어요. 민호야, 할머니 음식 정말 맛없지? 할머니가 자꾸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맛있다고요. 민호는 억울했어요. 할머니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요? 왜 할머니를 이렇게 상처받게 할까요? 민호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할머니의 진가를 알려주겠다고. 할머니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맛있는지 보여주겠다고. 그 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더욱 요리에 매달렸어요. 할머니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고 싶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요리학원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민호는 연습했어요. 민호야, 너 요즘 정말 달라졌네. 같은 반 준수가 말했어요. 뭔가 절실함이 느껴져. 그냥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민호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는 걸. 선생님들도 민호의 변화를 눈여겨봤어요. 민호 씨, 요즘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젊은 셰프 강사가 말했어요. 이런 자세로 계속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에서는 할머니가 계속 기운이 없으셨거든요. 할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아니다. 할머니가 할게. 할머니는 예전 같은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자신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요리를 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음식이 정말 맛없나 봐.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보니. 할머니, 민호는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없어 보이셨어요. 민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어느 날 요리학원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강사가 앞에 섰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국내 최고의 셰프 중 한 분이 우리 학원을 방문하신다고 해요. 누구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김정한 셰프님이세요. 학원이 술렁였어요. 김정한 셰프.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였어요. 요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정말요? 김정한 셰프가요? 학생들이 흥분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중 한 명을 김정한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요.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김정한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 단, 조건이 있어요. 강사가 계속 말했어요. 김정한 셰프가 직접 여러분의 요리를 맛보고 선택하실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긴장했어요. 각자 자신의 특별한 요리 한 가지를 준비해 오세요. 강사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시연하는 거예요. 민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할머니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설렜어요.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김정한 셰프가 우리 학원에 오신대요. 민호는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말하며 민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김정한 셰프, 그게 누구니?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정말 유명한 셰프세요. 미슐랭 스타도 받으셨고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그분이 직접 우리 요리를 보고 한 명을 뽑으신대요. 아이고, 우리 민호가 드디어 기회를 잡는구나.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뭐라도 도와줄까? 할머니. 민호는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고민이 깊었어요. 과연 어떤 요리를 해야 할까? 요리학원의 다른 학생들은 화려하고 복잡한 요리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는 뭐 할 거야? 준수가 물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프렌치 코스 요리로 할 거야. 준수는 자신만만했어요. 송아지 고기로 스테이크 만들 거야. 다른 학생들도 각자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탈리안, 일식, 프렌치. 모두가 고급 재료와 복잡한 기법을 동원한 요리들이었어요. 민호는 더욱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도 그런 요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민호는 복잡한 요리들을 연습했어요. 프렌치 스타일 스테이크, 이탈리안 리조또.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기법은 서툴렀고 맛도 다른 학생들만 못했어요. 고급 재료를 살 돈도 부족했어요. 좌절감만 커져갔어요. 민호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민호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과연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무심코 그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매일 먹는 된장찌개인데 오늘은 유독 향이 깊고 풍부했어요.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가 다른 것 같은데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가 웃었어요. 아이고, 매일 끓이는 건데 뭐가 달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정성껏 끓였을 뿐이야. 하지만 민호는 확신했어요. 이 맛은 분명 특별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호는 된장찌개를 천천히 음미했어요. 깊고 구수한 맛,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맛.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할머니, 이 된장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민호가 궁금해했어요. 아이고, 그냥 된장인데 뭘. 할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3년 전에 담근 거야. 3년이나요? 그래. 오래 묵힐수록 맛이 좋아져.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밤, 민호는 할머니의 요리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오랜 경험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이것이 자신만의 특별함이 아닐까? 다음 날부터 민호는 할머니에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민호야, 된장찌개를? 할머니는 의아해했어요.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게?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는 솔직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기꺼이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야, 된장찌개는 된장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된장을 써야 하고 오래 우려내야 해. 할머니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물을 넣을 때도 조심해야 해.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져. 불 조절도 중요하고.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 하나하나 배워가며 민호는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요리에는 단순히 재료와 조리법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녹아 있었어요. 된장찌개 하나도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민호가 감탄했어요. 복잡한 게 아니야. 정성이 들어가는 거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에게 배우며 민호는 결심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 대회에서 할머니 요리를 해볼까 해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할머니, 요리가 뭐라고.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그런 대단한 셰프 앞에서.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호야, 그 사람들이 할머니 요리를 좋아할까?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민호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마침내 대회 날이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화려한 재료들을 준비할 때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된장은 이걸로 하자. 할머니가 가장 좋은 된장을 골랐어요. 채소도 신선한 걸로. 할머니도 민호의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민호 자신 있게 해라.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가 믿는다. 민호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정말 김정한 셰프 앞에서 요리를 해야 했어요. 과연 할머니의 된장찌개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민호는 떨렸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요리라면 분명 통할 거라고 믿었어요. 요리학원으로 향하며 민호는 다짐했어요. 오늘은 할머니의 진가를 보여주는 날이라고.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인지 증명하는 날이라고. 요리 대회 당일 요리학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화려한 재료들을 들고 왔어요. 송아지 고기, 랍스터, 트러플. 값비싼 재료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반면 민호의 자리는 소박했어요. 된장, 두부, 파, 호박. 평범한 재료들 뿐이었어요. 민호야, 너 정말 된장찌개로 할 거야? 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럴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까? 너무 평범한 거 아냐? 다른 학생들도 수군거렸어요. 김정한 셰프 앞에서 된장찌개라니. 좀 이상하지 않아? 민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너무 무모한 선택은 아닐까? 그때 김정한 셰프가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의 김정한 셰프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명했어요. 학원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한 셰프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요리를 보게 되어 기대됩니다. 그는 학생들을 한 명씩 훑어보며 자리에 앉았어요. 민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김정한 셰프의 말에 첫 번째 학생이 나섰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특별한 요리를 보여주세요. 프렌치 요리를 전공한다는 그 학생은 화려한 플레이팅의 스테이크를 선보였어요. 접시 위에 예술 작품 같은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김정한 셰프는 한 입 맛보고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본기는 있네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두 번째 학생은 이탈리안 파스타를 선보였어요.
트러플을 올린 고급 파스타였어요. 김정한 셰프는 역시 한 입 맛보고는 담담했어요. 나쁘지 않네요. 세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식 스시를 선보였지만 김정한 셰프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기법적으로는 훌륭해요. 김정한 셰프가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특별함이 부족해요. 그 말에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다른 학생들의 화려한 요리들을 보며 민호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된장찌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런 소박한 요리로 김정한 셰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차례차례 학생들이 요리를 선보였어요. 하지만 김정한 셰프의 반응은 계속 차가웠어요. 괜찮네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칭찬은 하지만 감동은 없었어요. 마침내 민호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어요. 다른 학생들이 쳐다봤어요.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을 물에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썰고 모든 과정이 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였어요. 정성스럽게 천천히. 뭐야, 정말 된장찌개네. 한 학생이 속삭였어요. 저거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몇몇 학생들이 실소를 터뜨렸어요. 민호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했어요. 오직 요리에만 집중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정성껏 해라.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김정한 셰프도 그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마지막에 파를 넣고 불을 껐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파의 향이 살아있도록 완성되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된장찌개를 김정한 셰프 앞에 놓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화려한 요리들과 비교하면 정말 소박해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이 또 실소를 터뜨렸어요. 된장찌개요? 김정한 셰프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네, 저희 할머니에게 배운 된장찌개입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정한 셰프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숟가락을 들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김정한 셰프에게 집중되었어요. 첫 입을 맛본 순간 김정한 셰프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약간 커졌어요.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된장찌개를 다시 한 번 맛봤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는 눈을 감고 음미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김정한 셰프는 눈을 뜨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 된장은 어디서 구했나요? 김정한 셰프의 첫 질문이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입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3년 숙성시킨 거예요. 김정한 셰프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고 오랫동안 음미했어요. 대단하네요. 김정한 셰프가 처음으로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 깊이 있는 맛은 김정한 셰프가 계속 말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이 없으면 낼 수 없는 맛이에요. 그는 또 한 숟가락을 떠서 맛봤어요. 특히 이 우마미의 깊이는 김정한 셰프는 계속해서 된장찌개를 분석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발효의 깊이, 재료들의 조화, 간의 균형. 김정한 셰프의 말에 학생들은 놀랐어요. 그저 평범한 된장찌개라고 생각했는데. 실례지만 할머니께서는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인가요? 김정한 셰프의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그냥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오신. 아, 그렇다면 더욱 놀랍네요. 김정한 셰프는 감탄했어요. 이런 맛을 내려면 정말 대단한 내공이 필요한데. 김정한 셰프는 된장찌개 그릇을 완전히 비우고 나서야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요리입니다. 김정한 셰프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화려한 기법이나 비싼 재료가 아니라 그는 민호의 된장찌개를 가리켰어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진정성이 만들어내는 맛이에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화려한 요리들은 한 입만 맛보고 말았던 김정한 셰프가 민호의 된장찌개에는 이렇게 열광하다니. 민호 씨, 혹시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김정한 셰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호는 놀랐어요. 예, 할머니를요? 네, 이런 맛을 내는 분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김정한 셰프는 진심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특히 서연과 그 아버지 서 사장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음식을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국내 최고의 셰프가 그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다니. 민호 씨, 제가 할머니께 직접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김정한 셰프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어요. 국내 최고의 셰프가 어느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이런 깊이 있는 맛을 내는 비결을 알고 싶어요. 김정한 셰프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요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의 진가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서 사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할머니의 음식이 국내 최고의 셰프에게 이런 찬사를 받다니. 정말 대단한 할머니시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할머니의 가치를 알겠냐는 듯이. 그럼 내일 할머니 댁으로 찾아뵐까요? 김정한 셰프가 제안했어요. 제가 직접 할머니께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이 벌써 그려졌어요. 대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김정한 셰프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민호 씨, 축하합니다. 김정한 셰프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군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둔 당신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김정한 셰프의 말에 민호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이틀 후 김정한 셰프는 약속대로 민호의 집을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셨어요. 민호야, 정말 그 유명한 셰프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 된장찌개 맛보고 감동받으셨대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음식에 자신감을 잃으셨는데 이제는 유명한 셰프가 찾아온다니. 할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는 거 맞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리셨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자 김정한 셰프가 서 있었어요. 반지하 원룸의 좁은 공간을 보며 잠시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정중하게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할머니시죠?
김정한 셰프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김정한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유명한 셰프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아이고, 무슨 대단한 분이 이런 데까지.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민호야, 이분이 그 유명한 셰프라고? 네, 할머니. 할머니 된장찌개 드시고 정말 감동하셨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정한 셰프는 작은 부엌을 둘러봤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오래된 냄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리된 반찬통들. 모든 게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요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김정한 셰프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할머니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기꺼이 응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정한 셰프는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배움의 대상이었어요. 재료를 다루는 방식, 불 조절하는 법, 간을 맞추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였어요. 할머니, 이 된장을 언제부터 담그기 시작하셨어요? 김정한 셰프가 궁금해했어요. 아이고, 언제부터인지. 할머니는 생각해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 어머니 결혼할 때부터니까 한 30년도 넘었겠네. 30년. 김정한 셰프는 감탄했어요. 그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이런 맛을 만들어내는군요.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자신만의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어요. 된장은 너무 많이 끓이면 안 돼요. 할머니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향이 다 날아가거든요. 김정한 셰프는 메모를 해가며 열심히 들었어요. 국내 최고의 셰프가 할머니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 넣을 때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할머니는 계속 설명하셨어요. 너무 일찍 넣으면 파가 너무 익고 너무 늦게 넣으면 향이 안 나와요. 정말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군요. 김정한 셰프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디테일이 맛의 차이를 만드는 거군요. 할머니, 혹시 다른 요리들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정한 셰프의 부탁에 할머니는 기꺼이 여러 요리를 선보였어요. 김치볶음, 잡채, 무말랭이. 모든 요리가 단순해 보였지만 그 맛은 놀라웠어요. 특히 할머니가 만든 김치의 김정한 셰프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 김치의 발효 정도와 산미의 밸런스가 정말 완벽해요. 김정한 셰프는 김치를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이런 김치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이 필요한지.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그때 문득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어보니 서연과 그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김정한 셰프가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찾아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서 사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정한 셰프가 그들을 보더니 의아해했어요. 서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아, 김 셰프님, 여기 계셨군요. 서 사장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가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서 사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 여사도 할머니 앞에서 깍듯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희가 몰라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그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김정한 셰프가 상황을 파악하고
서 사장에게 말했어요. 서 사장님, 이 할머니의 요리는 정말 대단해요. 김정한 셰프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저도 30년 요리를 해봤지만 이런 깊이 있는 맛은 처음이에요. 그 말에 서연 가족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할머니의 요리를 국내 최고의 셰프가 이렇게 극찬하다니. 할머니, 제가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김정한 셰프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할머니께 정중히 절을 했어요. 깊숙하게,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국내 최고의 셰프가 할머니께 절을 하다니. 저희 레스토랑에서 할머니의 요리를 메뉴로 내고 싶습니다. 김정한 셰프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할머니의 된장찌개와 김치를 메뉴로 내겠다고? 할머니의 손맛 코너를 만들어서요. 김정한 셰프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민호 씨, 당신도 저희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할머니의 요리를 전승해 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김정한 셰프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당신의 요리에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 있어요. 김정한 셰프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것이 진짜 요리입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 씨,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의 요리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민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할머니는 훌륭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여러분이 몰라본 거죠. 서 사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정한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할머니의 손맛 코너가 오픈되었어요. 연일 손님들로 붐볐어요.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손님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청소나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김정한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요리 고문으로 일하게 되셨어요. 민호도 그 레스토랑에서 정식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며 전통 한식의 깊이를 깨달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요리사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민호는 새로 이사한 깔끔한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넓은 거실, 깨끗한 부엌, 그리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민호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민호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요리도 인정받고,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민호의 고백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그런 게 뭐가 있니?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도 처음엔 위축됐었어.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어요. 진짜 좋은 건 화려한 게 아니라 진짜인 거구나.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요리가 어떤 고급 요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며칠 후 김정한 셰프의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연과 그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 사장은 깊숙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요리를 맛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겠어요. 박 여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그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서연도 민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호 씨, 저희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 씨는 좋은 분이에요. 민호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요.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몇 달 후 할머니의 요리책이 출간되었어요.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김정한 셰프가 서문을 써주었어요. 진정한 요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에서 나온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유명한 요리 선생님이 되셨어요. TV에도 나오시고 요리 강의도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소박하고 정성스러우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민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할머니는 원래 유명하셨어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만 늦게 알았을 뿐이에요. 우리 민호 덕분이야. 할머니는 민호를 꽉 안으셨어요. 민호가 할머니를 믿어줘서. 그날 저녁 할머니와 민호는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민호가 따라했어요. 민호야, 이제 너도 할머니만큼 잘 끓이는구나. 할머니보다는 못해요. 아니야, 너도 이제 훌륭한 요리사야.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걸.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할머니의 요리와 마음을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호 사랑한다. 그렇게 할머니와 민호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채로, 사랑과 정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채로, 그리고 서로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